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성적표를 드디어 받아봤는데, 수능 성적표만 보고는 내가 어느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수학, 탐구 과목 두 과목의 평균이 합산한 점수가 뭐 200, 뭐 90 몇 점이면 뭐 서울대, 의대를 가느니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받아보지만 그 로 데이터만 가지고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붙는다 떨어진다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성적표는 받았고요. 또 정시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이 있다면 어찌됐건 정시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성적을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 대입정보 포털에다가 여러분 성적을 입력을 해 보시고 거기서 성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 희망대학이나 지원 가능대학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단순한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별로 환산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각 대학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할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정말로 대학 지원을 위한 여러분의 위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잘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뭐 이제 가상의 점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은 이렇게 점수 받으면 행복하죠. 일단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 탐구 1, 2인데 실은 우리가 등급을 말한다는 건 수시에서나 필요한 용어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각 과목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적표만 놓고 받아보면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연고대를 갈 수 있는지, 뭐 명지대를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시는 12월 24일 날 모든 등록 마감까지 끝이 나요. 그러면 수시 하나도 못 붙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난 정시파다. 정시에 지원하려고 수능을 준비해 왔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정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일에 거쳐서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름 가까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 점수를 어디 붙냐 떨어지냐를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점수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등급이라는 건 솔직히 전국의 200여 개 대학 중에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도 몇 개 있죠, 지방에. 그런데 대부분 표점하고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탐구를 하나 반영하냐, 두 개 반영하냐부터 시작해서 국어, 수학이 이렇게 두 개만 반영하느냐. 뭐 조합은 국수, 국탐, 수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세 개 국수탐 반영하는데 탐구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달라지죠. 단순한 100분위의 합, 그다음에 그에 따른 평균들 이렇게 나눠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상의 점수라고 했습니다. 100분위가 9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점수이고요.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나름 변별이 됐고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정말 폭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골고루 잘 나온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 봤으면 수학이 망했거나 또 영어가 많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서 앞에 이렇게 예를 들었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성적표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아무튼 이런 성적표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일일이 다 더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또 사설 프로그램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학원이나 입시 업체에서는 이런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치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게 바로 이제 어디가를 통해서 전년도 입결이나 요강을 통해서 일단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희대 전년도의 자료입니다. 경희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사기 70%에 총점이 800점 만점에서 545점 맞은 학생이 70% 컷이다. 그리고 그건 백분위가 89%였다. 그런데 80%는 백분위가 90%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식의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식의 평균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국수탐 요 세 과목 세 영역의 평균 등급이나 이런 합산 점수를 많이 공개하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대략적인 바운드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각 영역마다 어떤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의 백분위 평균은 경희대보다는 상회한다. 고로 경희대를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각 그 영역마다 8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백분위를 놔주고 그 다음에 백분위 평균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아까 그 점수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도 알려주는데 앞에 있는 두 대학 경희대하고 동국대는 탐구가 두 과목이었다면 명지대는 탐구를 한 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성적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전년도 입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가늠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서울대부터 저기 전문대까지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라고 하는 이게 대입정보 포털의 공식 명칭이고요. 우리 보통 어디가라고 얘기하죠. 어디가라고 하는 데를 포털에다가 딱 검색을 하시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시 때 하셨던 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만약에 아직도 회원가입이 안 됐으면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 첫 화면에 성적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바로 입력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학생부 입력이라는 요걸 딱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눌러서 들어가면 학생부 입력 눌렀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탭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학년이니까 3학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수생이라 상관없어요. 3학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학년 누르면 학생부와 수능 모의고사와 뭐 분석 내역이 나옵니다. 아까 3학년 눌렀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봤던 11월 13일에 봤던 수학 능력을 여기 입력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뜨는 거고요. 요 아래처럼 입력과 분석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과 분석하기가 활성화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점수 받은 점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분석해 주느냐? 이게 반영 영역수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3개면 국어, 수학, 탐구처럼 이렇게 3개, 2개면 아까 했지만 뭐 국탐이든 수탐이든 이렇게 2개 영역, 하나면 한 과목씩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 탐구가 한 과목이냐 탐구가 두 과목이냐에 따라서 여기 점수가 나오죠. 단순한 표점의 합, 저기 탐구가 두 과목일 때 표점의 합, 그리고 백분위도 단순 합, 평균, 그 다음에 두 과목일 때 단순 합,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자, 요 자료하고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 상위권 이른바 백분위 평균이 90% 이상 나오면 경희대 이상 대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탭, 여기 있는 뭐 화살표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은 우린 두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얘를 눌렀더니 이렇게 대학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반영 비율 대비해서 여러분 백분위가 이 반영 비율에 맞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수는 단순하게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라면 예를 들면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다른데 충남대 같은 경우가 국어를 45%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대학별로 비율이 적용된 백분위가 93.55로 가장 높게 나와요. 충남대가. 그 다음이 경희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이런 식으로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정말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대학이 있으면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남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는데 일단 충남대가 가장 내 점수에서는 유리한 대학이다. 그런데 경희대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경희대를 눌러본 이유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요런 비율로 적용됐는데 작년에는 경희대가 800점 만점이었어요. 800점 만점. 800점 만점에 여기 경희대 나오지만 이 경희대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가 그 70% 컷이 552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환산 점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표준 점수를 더하든 백분위를 더하든 뭐 등급을 더하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 상위 주요 대학들은 국어하고 수학은 표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하는데 또 그 백분위도 변환 해가지고 변환 그 백분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게다가 영어도 비율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감점, 가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한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트에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되고요. 게다가 제가 경희대를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경희대가 작년에는 영어가 요 비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어도 4개 영역 안에 포함돼서 800점 만점으로 전체 총점을 삼았는데 올해는 영어를 빼고요. 이렇게 감점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점, 그 전체 총점이 600점 만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600점 만점인 거예요. 그러면 비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의 나의 이 환산 점수가 작년 기준이 될 때 몇 점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올해 경희대 그 산출 시간 390점이지만 작년 8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570점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작년 그 입결 점수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70%가 552점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점수가 높아요. 고로 이 상황이면 작년 점수상 높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비율들이 가능한데 지금 모든 대학들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들이 차츰차츰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시 원서 쓰기 전까지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자꾸 눌러보고 확인해 보면 쉽게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실은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는 다른 어떤 비싼 돈을 주고 사교육에서 하는 입시 컨설팅을 받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점수가 287점인데 뭐 배지 점수가 뭐 293이다. 그로 너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집에서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굳이 비싼 컨설팅 안 받더라도 충분히 원서 쓰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수시 때도 정말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요강을 한 번도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의 요강은 읽어봐야죠. 요강이라는 건 어떻게 뽑겠다라는 거에 대한 모든 얘기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뽑았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여기서 영어가 빠졌잖아요. 영어가 빠지는 대신에 각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점도 여기는 800점 만점, 여기는 600점 만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수 시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작년 점수만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어디 가나 아니면 다른 많은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서 비교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요강을 봐라. 저도 요강을 보고 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혹시나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강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유튜버 채널이나 영상에도 말하지만 정확한 거 요강을 확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요강을 보시라. 희망하는 대학 요강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 어떤 특정한 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암만 검색해도 그 학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바뀌는 거죠. 작년에 회계세무학과가 회계학과로 바뀌고요. 여러분 계속 세무학과 찾고 있는데 세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강에서 뭔가 바뀌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좋은 거고요. 기계공학과가 기계공학부로 바뀌었고 경영학과와 회계세무학과를 경영회계 계열로 이렇게 바꿨다. 경희대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집 인원들을 알려주는데 특히나 우리가
같은 대학 내에서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학과를 쪼개는 건 안 되지만 모집 단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가군에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 있고 나군은 주로 우리 저기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가 많이 배열이 돼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영문과를 쓰고 싶으면 영문과가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경희대라고 무조건 가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국제 캠퍼스에 있으니까 국제 국제 캠퍼스에 있지만 가군에 있고 그다음에 나군에 있는 대학들은 뭐 요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작업 이런 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 그 입시를 도와주는 많은 자료 통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문에 해당하는 과들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국어는 화작과 언매 중에 뭐라도 상관이 없고 수학도 구분이 없고 탐구도 사회가 구분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확통의 쏠림과 그다음에 사탐의 쏠림, 즉 사탐 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대신에 수능 반영연배 지정 과목은 없지만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과탐을 응시하면 어떻게 한다? 변환 표준 점수 성적에다가 가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이 만약에 사탐을 보고 지원했으면 가산점이 없는 대신에 과탐을 봐서 약간의 원점수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다음에 받았을 때 얼만큼의 그 합격권과 가까워지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다. 경희대는 구분이 없지만 일부 구분되는 대학에서는 수학은 반드시 자연계할 때 미적 기하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탐구도 반드시 과탐이어야 되고 이런 딱 규정이 구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그 비율 안에 넣느냐. 아까 우리 경희대 보여드렸지만 앞에서 작년에는 영어가 15% 같이 비율로 적용됐지만 올해는 영어가 3등급까지 2등급까지는 만점이고 3등급부터는 점수를 이렇게 마이너스하는 구조로 간다. 이런 변화들도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디냐? 모집 요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이렇게 이런 요강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입시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교육 내에서도 각 지방의 교육청이나 또 진로진학센터에서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서울시에서 뭐 센진학이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청 그 산하의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센진학, 서울시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많이 이용하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뭐 거의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확인은 요강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올해 성대 같은 경우는 참 복잡하잖아요. 유형 A, B로 있고 뭐 아무튼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 모든 복잡한 것들도 일단 요강을 통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경희대를 희망하는데 경희대가 가군과 나군이 있는데 나는 가군에 있는 대학 모집단이 국어국문학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늘었냐 줄었냐도 파야 되고 특히나 올해 역대급 그 수능의 난이도 때문에 특히 영어의 그 어려움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출 숫자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2월 되는 숫자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되는 숫자 수시에서 뽑지 못해 2월 되는 숫자가 늘었을 때 인원이 얼마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명 뽑는 것보다 50명 뽑으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영 방식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성적은 되게 골고루 잘했지만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는 1등급인데 뭐 수학은 5등급 뭐 그다음에 뭐 탐구 하나는 1등급이다 하나는 4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게다가 요번에 영어가 1등급 2등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평소에 1, 2등 맞던 친구가 4등 5등급 됐을 때 그러면 영어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맞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비율로 들어가는 것보다 감점 가점 하는 대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각 군마다
서너 개씩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나 다군이기 때문에 한 10여 개 대학들을 미리 이렇게 머릿속에 그룹핑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입시 사이트나 아니면 또 각 또 지방교육청이나 어떤 진로진학 센터에서 관련된 어떤 배치점들을 이렇게 좀 점수를 부여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환산점을 계산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는 그런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그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학별 환산 점수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특정하게 뭐 90%대, 80%대, 70%대, 또 60%대 이렇게 다양한 그룹으로 해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능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을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걱정하는 시간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점수를 극대화해서 대학들에 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더 알찬 영상으로 우리 정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